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이끌어갈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15석이 걸려있는 730 재보선도 20여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요. 여야 정치권 모두 인사청문회가 재보선 표심에 좀 미칠 영향까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송호창 의원 연결해서 인사청문회 그리고 730 재보선 준비에 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호창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진행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 국정원 직원에 의한 우선 촬영 논란이 그 청문회 파행으로 좀 이어졌는데요. 예. 국정원 기록으로 한 것이냐, 또 야당 의원 사찰이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기록을 위한 거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는 그 속기사들이 기침소리 하나까지 전부 다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그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국정원 직원이 촬영을 한 것은 그 의원들 뒷자리에서 그 청문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대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메모나 이런 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아마 국정원이나 후보자 쪽에 전달을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인데요. 네네. 이거는 사실은 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국회 사무처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을 받는 것이 이렇게 이제 뒤에서 몰래 촬영을 하고 어떤 준비하는 자료들을 이제 촬영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허락을 한 것은 아니겠죠. 네. 보통 이제 기자들이나 취재진이 그렇게 촬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병기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하게 이제 사과 입장을 좀 밝히면서, 더 이상 정치 관여 안 하겠다. 국정원의 적폐 척결에도 앞장서겠다. 이런 각오를 좀 밝혔는데요.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전혀 그 자격이 없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그 청문회를 이제 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국정원이 지난해 그리고 그 지지난해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까지 관여를 해서 심각한 지금 이제 그 국론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에서 법을 지금 이제 만들고 새롭게 조정을 했던 것도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난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여야가 힘겹게 조사도 하고 법안도 만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뭐 이병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과거 한나라당 시대에 찻대기로 5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던 그런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네. 그렇게 그 도덕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자행했던 사람을 사과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 그런 행적을 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그 경력이나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서 이분이 어떤 그 후보자로서의 역할에 하기에 적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청문회 과정인데, 네. 이미 그 경력이나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정치 개입이나 불법 행위로 처벌까지 받았던 분을 그 문제가 심각한, 그리고 그런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제 그런 말을 했죠. 정치 관여라고 하는 네 글자를 내 머릿속에서 지우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어떤 과거의 전력 관련해서는 이미 뭐 처벌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해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의지를 봐야지
좀 과거에 너무 연연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의 의지를 봐야 되겠지만 청문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사과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 네네. 그럼 또 한 번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을 하진 않겠죠. 네. 그 말을 가지고서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했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 행적과 경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격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 과정인데, 단순히 그 사실은 일반 그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다시 재범을 일으키고 다시 처벌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순히 뭐 일반 법정에서 한 사람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고, 네.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맡기는 그런 어떤 청문회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사과를 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과거의 경력이나 행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열린 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송호창 의원께서도 직접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인데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그리고 농지법 위반, 또 그 각종 어떤 그 탈세 의혹 아니겠습니까? 탈세 의혹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휴대전화 또 감청도 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뭐 종합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2006년부터 사회이사로 한 회당 150만 원씩 되는 아주 고액의 회의 수당을 받으면서 그 사회이사로 수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다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6월 달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지난 그 세금을 이제 납부를 했다 하는 거고, 그 세금도 2006년부터 낸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이후 것만 이렇게 납부를 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농지라고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는 거기에서 그냥 잔디만 키우고 전혀 이제 농사 활동을 하지 않다가, 네네. 최근에 이제 말려진 것처럼 잔디밭에다가 고추나무 12그루를 심어놓고 농지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주 좀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네. 상당히 좀 염치가 없는 그런 어떤 행적이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 특히 요즘같이 통신이 아주 광범위한 경우에 네. 통신 비밀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인데, 네. 통신사의 감청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개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한다든지, 네. 소신이 별로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로 자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좀 문제를 많이 드러낸 청문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관련해서 현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의 이른바 그 VIP 발언 문제 삼아서 지금 갈등을 다시 빚고 있는데요. 김광진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김광진 의원의 특위위원직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사과를 요구하는 대목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녹음되어 있는 것이 VIP는 이렇게 하고 거기 뒤에가 이제 생략이 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생략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없는 것을 스스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이런 맥락이 아니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속기록에 없는 내용을 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가 말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마치 VIP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뒤에 가서 다시 공개적으로도 다시 재차 뭐 사과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상태고, 그래서 사실은 뭐 사과를 받아들여서
여당도 이 국정조사를 다시 재개까지 했는데. 네, 근데 윤리위원회 다시 제소 문제도 나오고요. 예. 뭐 윤리위원회 제소 문제는 별도로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 그 국정조사는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며칠 동안 지금 밤을 새면서 계속 국회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별도로 따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과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론하고 다시 끄집어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그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꼬투리 안 잡히게 좀 각별히 유의해달라. 이렇게 공개 발언을 김광진 의원에게 하면서 이게 김광진 의원에 대한 어떤 질타로 지금 해석이 되면서요. 김광진 의원이 우회적으로 아군의 오인 사격에 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공동대표의 어떤 발언에 좀 반기를 들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발언이 문제가 됐던 바로 그날 그 원내대표단들하고 이제 대책 회의를 하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주재하는 그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 여당이 어떤 국정조사라든지 국회 운영 과정에 대한 본질과 내용을 가지고 그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말꼬투리를 하나하나 잡아가지고서 그냥 파행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이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자칫 그 말 빌미를 제공해서 국회가 파행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벌써 이전에 우리 그 내부에서 다른 그 회의를 하면서도 많이 충분히 거론이 됐었던 내용이고 그것을 하루 이틀 후에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표들이 이제 그런 발언들도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한 발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모든 발언을 할 때나 국정조사나 그 국회 회의를 할 때는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건 뭐 기본적인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김광진 의원이 또 이런 섭섭한 얘기를 좀 하면서요, 어떤 또 내분이 좀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의혹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730 재보선 앞두고 후보들 이제 뭐 확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공천 갈등이 좀 심각한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요.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당이 여러 가지 그 현지 지역이나 그리고 선거의 상황 그리고 우리 후보들의 주체적인 조건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 거기에 이제 후보로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후보로 지정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좀 내부에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갑갑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로 새로운 인물이면서 서울의 변화를 이끌었던 그런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를 바꿨던 기동민 부시장을 선택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새 인물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새 인물을 전략 공천해야 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네요.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인 송호창 의원 만나봤습니다.